네, 잘 쉬었습니까?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오두심리 상담 실무 과정 페이지 18페이지 공부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적 용신이라는데 참 중요한 오두에서 정말로 중요한 예, 공부 과목입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한번 같이 해놓고 하겠습니다. 18페이지죠. 음. 제가 다른 것을 틀어놓고 있는 것 같아. 있나? 8페이지는 맞는데 내용이 여기 있구나. 페이지가 그렇구나. 이 목적 용신이라는 건 뭔가면요. 우리가 사도에서는 용신을 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사도에서 가장 필요한 오행, 용신의 정의가 그 사도에서 가장 필요한 오행을 뭐라고 그래요? 용신이라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가장 또 부족한 용신 될 수 있죠. 필요한 용신. 그런데 이 오주에서는 그런 걸 용신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묻고자 하는 게 뭐냐. 그것이 만약에 재물에 대해서 물어보면 재물이 목적 용신이고 그날에 아들 문제를 가지고 얘기 왔다 하면은 자녀 문제를 하면 여자의 경우에는 여자가 물어봤다 하면 당연히 식상을 봐야 됩니다. 이 정도 볼게. 그 다음에 집을 사고 파는 문제를 물어보았다. 집을 사는 문제. 예를 들어서 이번 집을 사도 좋겠습니까? 이런 것은 인성, 정인, 편인, 이것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집을 판다. 그럼 재성을 봐야 되겠죠. 재성을 봐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그것이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판단할 때에는 그날의 그 일진의 역량, 일간의 역량을 본다 그랬죠. 역량이 만약에 충분히 좋다. 충분히 좋은데 물어보는 것이 만약에 재물로 가려면 돈 벌 수 있겠느냐 물어봤을 때 돈을 잘 벌겠는가, 사업을 성취할 수 있겠느냐 물어봤을 때 역량이 충분하다면 오주의 미래주의 만약에 식신과 재성이 동시에 떴다 하면 좋지요. 인생제하니까 당연히 좋지요. 그런 의미로 할 때 이 오주 목적은 필요하다.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은 분주의 가로속에 6번입니다. 1번이죠. 1번. 인성이 나타나요. 그렇죠? 인성이 나타나는데 참고로 말하면 근데 공부를 하는데 공부의 결과가 있겠습니까? 물어볼 때는 같이 정관이 같이 떠주면 좋아요. 관인 상승을 하면 좋다. 그러면 내가 인성 중에 이것도 있어요. 내가 교수 자리를 하고 싶은데 교수 자리 하나 되겠습니까? 그럼 좋겠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살피는 건 당연히 가르치는 거니까 인성 찾아야 되겠죠. 대신에 뭐가 떠야 돼요? 등용을 하니까 관이 떠야 돼요. 그래 관인 상승해야 된다. 자, 사주나 가난한 사주 구분. 이거는 그날에 찾아온 사람의 오주도 마찬가지야. 사주 똑같아. 사주나 오주나 평행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 사주, 가난한 사주의 구분은 재성의 동태를 살펴니다. 재성의 동태를 살폈다. 자, 그럼 어떻게 재성이 있으면 부자냐, 가난하냐? 판단 기준은 내가 역량이 강한데 재성이 뜨면은 괜찮지요. 그는 역량도 강하고 재성이 뜨면 부자로 살 확률이 크다. 또, 미래지에 있던 내 역량이 너무 약한데 제가 뜨면 제가 부담되지요. 그러면 돈 때문에 고생하겠다 이거는.
무조건 재성이 더 좋은 게 아닙니다. 예전에 한때는 막 사주 이게 잘 모를 때에는 막 재성만 뜨면 좋은 줄 알고 사람들이 재물은 하면서 막 재성 떴다가 좋아해서요. 에피소드가 있어요. 스님이 대운이 왔습니다. 그때 대운이 바뀜이 됐더니 아이고 쟤한테 대운이 옵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너무 그냥 감동을 받아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대운이 바뀌는 거는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항상 보면 대운맞이 네. 대운맞이 해가지고 기도하고 후닥거리하는 데 많이 간 사람들은 대운만 들었다면 그냥 눈이 동그래져요. 좋아가지고 말귀를 못 한다. 그 우리 명량에서는 대운은 그냥 바뀌는 거잖아요. 10년 중에 5년 중에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 어제 그런 분은 없는데 간혹 가다가 대운하면 되게 좋은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유미부란 우리 이제 옛날 고전책이에요. 보면은 세 번째 관살이 중복되고 합이 많은 사람. 이때 사실은 여명사주예요. 앞에 여명사주에 예, 유미부의 조건 단서가 여자 여명사주에 관살이 중복이 되고 합이 많은 사람. 이 무슨 말이냐면 관살이 중복했다는 말은 심리적으로 뭐예요? 예, 정관, 편관이 혼잡이 된 사람 말이에요. 안 그러면 관살이 많잖아요. 여자가 만약에 관살이 많다 합시다. 그러면 자 설명드릴게요. 잠깐 요렇게 설명 좀 해야 돼요. 관살이 많으면 심리가 아까 말한 대로 심리적으로 정관이 많으면 모든 사람한테 내가 잘 보이려고 하는 생각이잖아요. 그 다음에 편관이 있으면 내가 그저 쫓기 안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게 많지요. 그러나 너무 많으면은 그 삶이 너무 힘들어요. 나를 구속하잖아. 그렇게 구속감이 너무 많으면 구속하니까 차라리 이번에 이 남자가 살았는데 옮기면 좀 괜찮을까 싶어서 옮기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응? 또 옮기고 보니까 또 아니거든. 그럼 또 한번 더 옮겨볼까?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걸 보고 관사혼잡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관사혼잡이 되면은 뭐 그분이 그냥 결혼을 해 있든 아니든 굉장하게 남자들의 인연이 많아요. 어? 많고 남자 인연이 많단 말은 내가 남자의 인연의 생각을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왜? 너무 힘드니까 또 바꾸고 싶어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런 걸 관사 혼잡이라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합까지 많다. 사주에. 합이 많으면 사람이 유정하다 그러잖아요. 합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모진지를 못해. 그래서 자꾸만 끌려다녀요. 합이 많으면은 조금 꼬매더니 안 돼.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해. 그 남자가 접근해 왔잖아요. 그러면 안 해. 오지 마. 이거는 나한테는 성추행이야. 탁 이렇게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해요. 그러면 남자들은 자기 좋아하는 줄 알고 음흉하게 좋아하는 줄 알고 막 다를 찾고 한대. 근데 강력하게 끊어줘야 되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잘해 그. 근데 옛날 아이 연세도 친구는 그걸 못해. 옛날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여러분 그렇죠. 어떤 사람들 보면 베네핏 사람 다 있어요. 옛날 한 70대 넘은 사람들 보면 여자를 보삼해가지고 여자를 강제로 그냥 납치해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살아요. 그래갖고 누가 봐요. 지엄마까지 합동을 해가지고 며느리 못 나가게 감시를 하고 서희 넣을 때까지는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희 나고 나면 포기하잖아요. 그럼 그때서 이제 친정다녀오라. 옛날 그런 얘기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 상담 많이 했는데.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옛날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간살이 많고 합이 많은 사람이 뭐라고요? 이렇게 이제 엄청난, 그런데 여기 돼 있는 게 아니라 팁을 하나 드리면은 팁. 어, 주로, 어, 식상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 뭐냐. 약간, 식상이 발달했거나, 이런 경우 식상도 좀 발달해야 돼요. 아니면은 아예 음천해야 돼요. 음천이 뭔지 알죠?
금수가 많아요. 자, 금수 많은 경우에 여자가 아주 미모로서 막 이렇게 팍 나오는 사람들이 미모로 보통 보는 게 금수가 많은 사람이, 자, 금일주에 수가 있다. 월지나 그러면 월지나 이런데 금수가 있으면은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그렇게 도도하고 금이 카리스마 있잖아요. 도도하면서 카리스마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밤에 술장사를 한다? 엄청나게 또 써요. 그 나름대로. 안 그러면 또 이제 화사한 사람 있잖아요. 주로 글자 중에 정화, 정. 이렇게 정화나 화사한 결이 뜨면 멀리 봐도 굉장히 온화하잖아요. 그 남자 심리가 병보다는 있잖아요. 병보다는 그래, 미안합니다. 내가 모르고. 병화는 너무 뛰어나잖아. 그래서 남자들이 병화 보면 조금 뒷걸음질단 말이에요. 불이 확 나오니까. 그 정화하면 약간 조금 그러잖아. 그렇게 약간 끌린다.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 이런 조건을 구족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그러고 또 뭐 어떤 그런 업소를 하거나 하면 이런 데 가면 잘 되겠죠. 근데 성공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신약한 사람이 성공하려면 거기 뭐 해야 되냐면 반드시 인성이 있어요. 관은 많잖아요. 관은 많은데 관성을 커버시킬 수 있는 인성이 따져주면 관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뭐 어쨌든 간에 거기를 성공하지. 성공하거나 아니면 그 결혼해 살아도 남편이 엄청나게 돈을 벌어줘가지고 막 남편 일만 해가지고 돈을 막 벌어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관인 상생이 있는 거예요. 예, 그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거기 안에 인성이 있어야 되겠다. 자, 여명북이 빈편편의 5번입니다. 합이 많으면 정이 많아 정제를 송상치고 이름들. 이건 다 옛날 책이에요. 이게 내가 책을 쓰면 이걸 하면서도 옛날 관련인데 그러나 지금도 참고를 할 만해요. 예. 얘는 아이들이 보면 막 그냥 모르고 막 다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런 것도 참고할 만하다. 합이 많고 정이 많은 사람을 내 며느리를 마저 드리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 뭐예요. 내 며느리가 이런 말하면 좋겠어 안 좋겠어? 조금 참고를 해야 돼. 예, 부자와 가난한 사주는 재물의 기운이 문호를 통한 것이다. 부자의 명은 100명 중에 한 명도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 말로 보면은 딱 두 가지 글자예요. 제왕, 신왕 하면 부자명이라고 그랬어요. 제왕, 6분이 재성이 왕하고 일주가 왕하면 가로수 일주 7분의 일주 왕하면 부자다. 대왕 신앙이면 그 신앙이란 말을 써요. 신앙 일조가 왕하면 신앙하면 부자다. 옛날 고서에 나오는데 그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제왕 신앙. 어쨌든 내가 신앙하면서 뭐 저 일조가 강하면서 재성을 있어야 돼요. 재성이 없는데 재성을 논할 수는 없어요. 재성이 왜 있어야 되냐면 재물은 성취 욕구예요. 그게 성취 욕구가 주로 요새 성취 욕구를 판다는 기준이 뭐예요? 돈. 돈이잖아요. 아까 뒤에 우리 분도 돈을 하나다 표현하는데 돈이 중요한 돈이. 그래서 재성이 발달을 하고 신앙하면은 어차피 부자가 될 확률이 크다. 내 마음속으로 내가 제일 원하잖아요. 언제 그러면 돈이 들어오냐 하면은 식상을겠죠. 내가 왕하고 신앙하고 사주에 재성이 있어. 그러면 분명히 돈이 들어오는데 언제 오느냐 하니 봤더니 주로 식상운에 오더라고요. 재성이 강하고 식상이 오면은 식시생년하잖아요. 딱 돈 생기지. 운이 생긴다. 그래서 이때 8번은 뭐 관살이 있으면 재성을 보호해준다. 왜 재성을 자꾸만 가만 놔두면 관살이 없으면요. 비급이 관을 계속 깔아 먹어버려요. 그러면 탈제. 그래서 급계산, 계산이 막 달아나는 거야. 반짝 써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써보지 못하게 관성의 놈이 급제를 딱 겨냥하면서 니 쓰면 안 돼! 조심해! 하고 딱 그걸 해주는 거라. 그래서 관살이
비급을 그게 주면 자제력이 생긴다. 돈 쓰고 싶은 자제력이 생겨서 돈을 잘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급제만 있으면 막 써버려요. 그냥 돈이 생기면. 그러면 재물을 못 모지요. 돈을 버리기는 하나 재물을 못 모은다. 그래서 간살이 있으면 재성을 보한다. 2번 신약하고 재성이 왕할 때 운에서 무슨 위험 좋냐 하면 신약하고 재성이 왕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비급이나 인성이 와야 돼. 인비가 와야 됩니다. 임성과 비급이 오면 자가 일주가 강하고 재성은 약해요. 그런데 이때는 식상이 오게 되면 재성이 도와주잖아요. 식상이 재성을 돕죠. 그래서 식상운이 와야 됩니다. 10번 일주가 강하고 재성이 암당될 때 운에서 암당된 재물이 투출할 때 그건 당연하죠. 11번. 11번 암장된 운에서 암장된 재물이 투출할 때 부자다. 그러면 알아요. 적으세요. 투출된단 말은 이 말이에요. 이제 밑에 내가 진토가 있어. 그쵸? 뭐, 진토도 있는데, 위에 봤더니 기토가 한 놈 있어. 어? 기토가 나는 축토야. 근데 내가 볼 때 나는 뭐냐, 나는 을목이야. 을목인데 기토가 있잖아요. 근데 축이 있으면 축토가 좀 할 것 같지만 운에서 와가지고 축을 이제 밑으로 와가지고 툭툭 두드려주면, 형축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우리 기토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이제 투출. 저런 투출하게 되면 돈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또 이제 대성이니까 을목일간일 때 기토는 흥분하겠어요. 견제가 되니까. 그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일조가 강하고 재성이 암장될 때, 운에서 암장된 재물이 투출할 때 부자가 좋아요. 재성이 희신이고 충곡해압이 없으면서 재성이 희신이에요. 이 말은 재성이 희신한 말은 신강사주겠다. 이때 신강사주에서 재성의 식상이 생을 받았거나 그 말이면 재성의 식상이라는 말이 무서운데 어쨌든 재성의 식상은 이 재성의 식상이라는 말은 쓰면 곤란하다. 그러나 식상이 식상의 생을 받거나 재성이 희신일 때 재성의 식상 하지 마세요. 헷갈리기 때문에 재성의 인성이 되게 되지. 원래 재성의 인성 무슨 말 하겠습니까? 재성의 인성이라는 것은 재성 뒤에 있는 걸 말해. 식상을 말해. 그냥 헷갈리니까 그냥 식상이라 합시다. 식상. 재성 줄 꺼버리어. 재성의까지 줄 꺼버리고 식상이 가로속에 식상 12번 식상이 승을 받거나 비급의 도움을 받으면 신생계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애가 돈을 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13번에 식상이 있으면 불룰입니다. 결론적으로. 맞죠? 6번 재성이 많아 신약한데 인성이나 비급이 도움이 없으면 가난하다. 가난하다. 왜냐하면 재성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어쨌든 만약에 인성이 있어주면 좋은데 인성이 없으면 인성이나 비급이 없으면 가난한데 운에서 내가 인성이나 비급을 만나면 그때 돈 벌 수 있는 거죠. 더 제일 좋은 거는 아예 사주에 재성이 많아도 재성이 뭐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냥 뭐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관성이 하나 있고 인성이 하나 있으면 더 좋아요. 관인 상태감이. 왜? 관성이 있어야 비급을 극해가지고 내 재성을 극을 못하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관이 있으면은 인성을 생겨주잖아요. 관인 상승에서 인성이 나를 도와주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항상 사주를 보실 때 뭘 마주봐야 되면 신약 사주는 무슨 인성 관성을 찾아봐요. 관인 상승돼 있으면 뭐 보자마자 입가에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고 우리 오신 오늘 우리 뭐 이제 손님이라 할까 아니면은 뭐 내담자 분께서는 정말로 뭐가 많습니까? 사주상에 재성이 많은데 인성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돈은 안 떨어지겠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 뭐냐면 귀인이 인성. 있죠? 귀인이 인성이고, 귀인을 도와주는 촉발요이지. 촉발하는 성이 관성이잖아요. 그럼 거기 관성은 여자가 왔다라면 남자잖아요. 그러면 내 남편이나 아니면 남성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항상 힘을 받아서 이 일하기 좋은 돈이 생기겠습니다. 그럼 입이 쫙 벌어집니다. 입이 쫙 벌어집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나 예를 들면 스님한테 공부를 가르쳐 줬더니 머리가 잘 통하는 사람이 있어. 그 자기가 이제 사주를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 특히 남자가 좀 핸섬하면 옆에 여자들이 많이 모이 들지요. 그래 안 그래요? 남자가 잘생겼어. 그러면 뭐 그냥 여자들이 모이 들어와가지고 또 조금 한다고 이렇게 하면 뭐 돈 버는 게 아니고 그냥 재미로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막 나도 받으세요. 나도 받으세요. 막 그래 하잖아요. 근데 그 어떤 받들이 관살이 많더래요. 관살이 엄청 많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줄까? 스님한테 배웠던 대로 이거 야 이거 값도 많고 관도 많고 이거 술자가 돼야 된다는데 이러면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걸 볼때 결국 우리 그 같은 동급 이제 공방사입니다. 우리 학우님은 남자는 인기가 너무 많겠어요. 이렇게 입이 쫙 같은 말인데 남 인기 많다는 말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많은 사람 오는 사람 보고 막 가지 마세요. 인기 많아요. 인기 많겠네 이렇게 하세요. 사람하실 때 그래요. 그러면 되겠죠. 아무튼 그런 게 또 필요해요. 사실은. 그 혼잡된 사람한테 말해요? 한 사람 혼자 오면은 인기 많겠네요. 그래 좋게 얘기해줘요. 그럼 입이 막 누구 알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인성까지 있으면은 참 좋죠. 뭐. 자, 개성이 예, 그렇습니다. 그 희신이고 아니 답이 뭐예요? 응? 잘했어. 자, 그다음 7번 자 일주가 강하고 재성도 있지만 재성이 충국해압이 많은 경우나 그다음에 15번 재성이 식상을 생조하지 못하거나 식상이 재성을 생조해 줘야 되는데 재성이 식상에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관살이 없어서 재성을 보하지 못하면 16번 관살.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있잖아요. 돈 제법 많이 받는 사람은 안이 꼭 있어요. 관성이 있어가지고 지켜주더라고. 그럼 그렇게 못하면은 지키지 못하면 다 날아가 버려요. 가능성이 있죠. 일조가 약하고 비급이 희신이지만 8번 비급이 충분히 많은 경우에는 비급이 인성을 생존을 받지 못하면 아까 10대도 가난하다 그랬죠. 가난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물에 관련된 문제 물어보잖아요. 재물에 대해서 안 물어보면 무슨 재성의 동태를 살펴라. 근데 재성의 동태를 살피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피느냐? 일단은 신강한가 신양을 따져라. 오주 같으면 영양이 있느냐 따져. 영양이 있고 재성이 있었다. 일단은 돈을 점수 동그라미 친단 말이야. 근데 확실한 방점을 식상이 있으면 확실하게 한다. 오주에서 봤더니 앞에는 영양이 강하고 재성이 있었는데 뒤에 봤더니 식상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특허다 식상 생제까지 딱 보이면은 분명히 미래지에 사업을 하면 성취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굉장히 신약했어요. 그 대개 보면 이제 우리 신약한 사람들 중에서도 개성이 많아가 신약한 사람들이 사실 문제는 문제예요. 너무 뭐가 많아갖고 욕망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거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런 분들 보면 막 진짜 일을 많이 벌려요. 일하고 막 서리잡 투잡까지 하면서 막 계속 벌린다고. 근데 너무 몸이 약하잖아. 내 영향이 딸리잖아. 그럼 추진 못하고 중간에 수업시키는 수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럴 때는 반드시 뭐가 있으니까 인성이 있어, 인성이. 인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신약 사주에는 하여튼 딱 핵심. 거기다가 간서까지 있으면 뭐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게다가도 간서 관인상시하는 재단은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사주에. 그래서 그러고 사주에 이제 사주에 좋다 나쁘다 할 때 항상 내가 말씀드렸지만
월간에 있는 거는 젊을 때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시간이나 시주에 딱 하나 반짝이잖아요. 딱 필요한 거, 인성 있고 관성이 다 있잖아요. 만약에 신약한 사주에. 그건 참 좋은 사주예요. 말일이 좋아야 돼. 말일이 좋으면 다 좋아. 말일이 좋게 되려고 그러면 중년 때부터 좋아지게 돼 있어. 갑자기 그때 막 딱 좋아주는 건 없거든. 그래서 사주가 재성이 많아도 관성과 인성이 있어주면은 아무 문제 없다. 근데 이제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그런 거 모를 때는 재성이 많은 사람이 재혼을 해오되면 아이 큰일 나는데 망조가 들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봐도. 자, 19페이지. 감옥살이 하는 것 보려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 목적 용신에, 자, 감옥살이 하는 그 관성을 봐야 되겠죠. 이걸 이제 관성과 관을 극하는 건 식상이에요, 식상. 이게, 자, 감옥살이를 한다는 걸 알려고 그러면, 관성과 식상의 동태를 살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 그래, 아시고 한번 봅니다. 상관이 관사를 보면 1번 상관이 관사를 보면 이런 거 우리가 상관 견자가 볼견자 견관자는 관성이에요. 그래서 상관이 관사를 보면 많은 제한이 있다. 진짜 좋을 일 없어요. 관살이 희용진인데 희용진을 상관이 2번 관사를 극할 때 관살이 희용신인데 상관이 이번 관사를 극할 때 또는 상관이 희용신인데 왕한 관사를 침범하면 상관이 오히려 희용신인데 관이 엄청 강해요. 관았다 이 상관이 막 조금 이리 보다가 몰라잖아요. 그러면 감옥 간다. 옛날부터 감옥 간다. 자, 그게 무슨 소리냐면 원래 상관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막 자기 분방하잖아. 근데 아니 관살 입장에는 그게 남편 합시다, 남편. 자, 여자 사주 관살 남편이다. 남편은 집에서 이제 여자 조심하게 있어야 된다는데 여자가 막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남편을 공격하니까 남편이 어떻게 되겠노? 상하겠죠. 상하잖아요. 뭐가 상해요? 남편 마음이 상해. 마음이 상하는데 남편 어떤 사람이 표출하면 되는데 남편이 말을 안 하고 표출 안 하고 계속 갖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발생해요? 병이 발생한다. 타고나지만 병이 발생. 그래서 심하면 어떻게 되냐면 남편이 병 들어가지고 죽는다. 뭐가 강한데? 식상이 엄청 강한데 관성이 너무 약해. 근데 막 재성도 없어. 재성이 있으면 관성이 재성을 생해가지고 재성이 관사를 생해주면 남편 힘을 좀 받을 텐데 중간에 빠져버렸어. 재성이 빠져버렸어. 그럼 바로 그냥 식상이 바로 관사 때리죠. 그럼 남편이 아프다. 아파서 그냥 남편이 비실비실하고 힘을 못 쓰는 이유는 여자 사주에 식상이 발달해요. 식상이 발달하면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식상이 발달하면 집에 있나 아니면 밖에 나가나 돌아다닐 뿐만 아니라 내가 일로 해야 돼. 남편이 하는 게 적성이 안 걸려요. 너 가만히 있어. 내가 그냥 할 때 이렇게 남자가 살림 살고 딱 맞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자가 신강하면 더 하겠죠. 신강 사주에 관살이 발달했다 그러면 남자 집에 가만히 있어요. 그런 여자한테 남자가 달라들면 남자가 제명이 못 살아요. 차라리 그냥 앞치마 두르고 여자 대신에 가서 살림상이 나아요, 남자가. 요새 그런 사람 만나만 보니까 안 그러면 그냥 못 살아. 자, 이 상관이 이용신인데 관살이 이용신인데 상관이 관살을 가면 감옥 간다. 상관이 이용신인데 왕관 관살을 치고만 감옥 간다. 2번 가로 속에
평간이 귀신이에요, 이번에 귀신. 평간이 귀신이라면은 신약이죠. 근데 인성이 없어요. 4번에 인성이 없어요. 그리고 비겁이 있으면 이 관성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비겁을 그걸 해. 그러면 관살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 내가 갇히는 게 있잖아. 그게 일반 그 사람은 감옥 갈 수밖에 없어. 아니면은 감옥 가든 생활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그래서 감옥 가거나 감옥 같지나. 원국의 3번 원국의 관살이 묘고에 들었다. 자, 관살이 묘고에 들었다는 말은 자, 관살이 예를 들어서 막 간목이라 합시다. 간목이 관살이면 내가 무토나 기토가 일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무토나 기토가 일간이. 그럼 관살 간목이 진토 속에 들어갔다. 그럼 이제 그게 우리 말하는 압이 진토 속에 들어가는 걸 좋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만 백호살이잖아. 이런 식으로 간목이 진토 속에 묘고에 들게 되면 뭐 좋을 일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수일주인데 개수일주인데 관이 이제 말하자면 기토야. 관이 기토다 말이야. 개수일주인데 관이 기토인데 축을 만났어. 축. 기축은 잘 아시지만 정치원은 기축이 또 묘고잖아요. 그럴 때 그 이제 남자 되시는 분이 묘고에 들어갔잖아. 이런 뜻입니다. 관살이 묘고에 들거나 첼라지망은 대체 보면은 진술을 첼라지망이라. 진술. 진토와 술토. 첼라지망. 첼라는 하늘의 비단이에요, 비단. 지망은, 첼라는 하늘의 이 거물이고, 땅은 이렇게, 이제, 땅의 거물이죠. 첼라. 첼라는 비단 같은 거고, 이렇게. 그 첼라지망은 보통 진술로 그래요. 진은 하늘 날아가는 용이고, 술은 개야. 땅에 왕왕 짓는 개야. 그래서 진술, 이렇게 있으면, 종하면은 타게 되고 하면, 방향으로 감옥 간다. 답은 식신이 그걸 받거나 식신이 묘에 들어가면 자유를 이룹니다. 식신이 원래가 자유로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극받으려면 인성이 발달이 되겠죠. 인성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그렇게 인성 가다한 사람들은 집에 들어간 데 있어요. 안 움직여요. 그리고 이제 사두 중에서도 인성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인성이 편인이에요. 편인이 너무 발달하면은 편인의 속성은 뭔가 하면 사람이 감정적인 게, 자, 봐요. 감정적인 게 식신, 상관, 편인, 그렇지. 식신, 상관, 편인이 감정적인 건데, 특히 편인이 발달하면, 성격이 떠내면 공주병이에요. 남보다 더 내가 남보다 더 부드러워져야 돼. 다른 사람이 뭘 해도 나는 내 나름대로의 뭔가 해. 그걸 인정을 받아야 돼. 인정을 못 받으면 병나요. 연예인 하면 되고. 그렇지. 인정 못하면 병난다니까. 그래서 편 있는 사람들은 되게 보면 신비롭게 이제 만약에 나를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럼 신비롭게 나 혼자 신비롭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남하고 잘 안 어울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나 봐.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사주에 그런 게 있다면 자꾸 남하고 어울리려고 노력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고치는 겁니다. 원래 사주는 고치라고 있는 거예요. 안 고치고 있으면 원래 사주고 보고 나서 옛날 사람들이 했을 때에는 네가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너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너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람은 잘 살아가려고 하면 원만해야 되니까 모자란 부분을 갖다가 보충해 하는데 그런 걸 하려면 그런 쪽에 에너지 쏘라는 그러니까 인성이 많으면 무조건 내가 돌아다녀야 돼. 어떻게 돌아다녀야 돼? 봉사활동하고 그런 쪽만 해야 돼. 알겠다?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나의 운을 개척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양인이
형충하면 양인은 여러분 잘 알지만 양인은 이런 거예요. 양으로 된 양인은 대표적인 게 병어예요. 그쵸? 임자, 급제가 빛깔이잖아. 병어와 임자는 대표적인 양인이에요. 그쵸? 이 글 둘자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형충을 받으면 불과 같은 성계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병호, 임자는 굉장히 선택이 고집스럽고 마음이 가로 속에 조급, 7번 조급하고 8번 화를 잘 내며 그러다 보니 시비를 일으켜 소송을 잘 일으킨다.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자, 병원대 오가 만약에 축이 맞았다. 오축 원진이잖아요. 그 다음에 인을 만났다. 오가 인을 만났다. 그러면 탕화를 잘 봐라겠죠. 탕화. 탕화가 축인호잖아. 축인호가 당한데 원래 내가 사주에 병호가 있잖아. 병호가 있으면 양인이 있으면 엄청 포악하잖아. 그러다 축인호 딱 일어나면 삶을 갖다 일으켜요. 사주에 내가 축인호가 있는데 축인이 있는데 오를 만났다든지 운에서 그러면 사막 만나잖아. 사주상에 있는 것 갖고는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데 반드시 어디 뭐가 운에서 만날 때 문제를 일으킨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사주에 있는 자체는 그 그림, 자기 성격이지. 근데 그게 누구하고 부딪힐 때, 원에서 부딪힐 때, 그런 운이 올 때 조심해야 되잖아요. 특별히 조심해야지, 그때는. 그래서 사주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성격을 잘 보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걸 잘 봐야 된다고. 그럼 운에서 보면, 내가 아주 안 좋은 운이잖아. 조심하면 돼. 뭐하고, 기도하고, 조심하고, 내 마음 다스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건 넘어가. 근데 보통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타고난 대로 막 움직이다 보니까 감옥 가고 막 그러는 거죠. 사람.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래서 뭘 배워야 된다? 사주나 오주에 대해서 이것을 심리적으로 배워놔야 됩니다. 그래야 뭘 잘할 수 있다. 우리가 상담을 할 수 있지. 이제 이 시대의 상담은 심리 상담이에요. 이제 니 좋겠다 안 좋겠다 그런 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제는 심리 상담이에요. 연애자평 빌병론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수명은 토를 본다. 토를 잘 봐야 돼. 앞으로 토를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할 겁니다. 토가 왕한 계절 태어나면 토가 왕하는 계절은 진술중입니다. 그렇죠? 자, 진술중미가 토 왕하는 계절인데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면 우리가 태어난 절기가 진으로 태어났다면 토도 있지만 목표도 있습니다. 임묘진이니까. 미토월에 태어났다면 여름 화기온도 있고 토기온도 있는. 그 다음에 신금에 태어나면 수로에 태어나면 금기온도 있고 토기온도 있는. 축으로 태어나면 수기온도 있고 토기온도 있는 겁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토가 왕하면 가로 속에 토가 왕하면 결론은 토가 왕하면 뭘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간이 뭔지 상관없어. 일간이 먼저 상관없고 오주를 딱 봤더니 토가 많아. 가장 약하게 되는 게 수야. 그러면 보다 말자 만약에 병어를 물어봤다면 그런 수와 관계되는 병이 있는 거예요. 심장반각, 자궁, 부인과 알겠죠? 그래서 토가 왕하면 10번 부인과 질병을 얻는 사람. 알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그거 아니면 피부병, 토가 관련된 피부병. 그래서 이런 걸 좀 가르쳐 줬는데 어느 선생님이 어느 이제 그 우리 선생님이 상담을 딱 하다가 엄청 많이 왔어. 오자마자 이 사람이 약간 식이 그 같은 게 좀 있었어.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뭐가 팍 튀어나고 아이고 작년에 뭐 자궁에 병이 들어서 병원 갔네. 그러니까 너무 맞췄잖아요. 그리고 피부병도 많이 있네. 이래 두 개가 딱 그대로 맞췄고. 그러니까 부수가 보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여기 뭐 건대 앞에 보면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한쪽에 딱 맞추잖아. 그러면 그 소문이 큰명나. 그다음에 그걸 줄로도 막 섞는다고.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해야 돼. 좀 해가지고 한 번씩 가다가 좀 맞출 수 하지. 그죠? 맞추는 얘기 좀 해야 돼. 필요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어떤 사람이 또 선생님한테 공부를 해가지고, 그때 강의 듣고 난 다음에 그 부평역 앞에 타로 그 하고 이렇게 갔는데, 그날 처음 던 사람이 왔는데, 내가 그때 무슨 강의를 했냐면, 관살 혼잡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 아까 관살은 아주 이제 편을 이야기해 주는데, 관살이 혼잡하게 되면 남편이 되게 세잖아. 그 남편, 여자 사주에 관살이 많으면 남편한테 돈을 많은 사주야. 몽둥이 많은 사주야. 남편 폭력에 시달리는 사주야. 그래서 여자가 남편한테 안 살라고 막 자꾸만 남편을 옮기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얘기를 또 했더니, 너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런 거야. 그 찾아온 사람이 결혼도 안 했는데. 그랬는데, 그러면 뭐 그냥 그 여동생이랑 언니 있잖아. 언니나 여동생이 남편을 뭐라고 제보를 하나. 제보라는 형부로 뭐라고 하나. 형부나 제부? 여동생? 제보나 형부가 있으면 그거는 그야 이렇게 얘기했대.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럼 언니랑 어디 동생이 뭐 그냥 맞겠네. 이런데 그게 맞아 본 거야. 그날 상담하러 온 게 뭐 동생 때문에 상담. 동생이 남편이 제보가 그 부탁을 자꾸 해가지고 그거 상담으로 간 거야. 왔는데 누구 보고 왔어? 그걸 보고 왔는데 이 사람 사주가 그 정도야. 그런 얘기를 했더니 맞았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부평역 앞에 줄을 얼마나 오래 서는지 모르겠대. 한 6개월 가도 그 빛을 보더래. 그한 때문에. 6개월 가도. 응. 잘 본다고. 잘 본다고. 근데 스님한테는 밥 한 건 안 사더라. 어쨌든 한 그대로 강의하고 마는 건데. 예. 자, 그 다음에 무자 19번 자녀에 대해서 있잖아요. 자녀가 있나 이렇게 많이 물어보러 와요. 또 뭐 요즘 같은 때도 또 요새는 보니까요. 애 하나 낳으니까 1,000만 원 준다며? 애기 하나 낳으면 1,000만 원. 어딘가 모르겠지만 1,000만 원 주고 매월 1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준대. 지금부터 달라. 어떤데 1,000만 원 그렇게 놓자마자 무성금 축하금 애기 축하금 1,000만 원 주고 그다음에 뭘 줘요? 100만 원씩 준대 1년간을. 그게 애가 태어나자마자 축복했잖아요. 근데 이런 세상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 해야 애를 놓지. 그냥 애 나오면 그냥 못 키우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아무리 제일 중요해 애 놓는데 제일 많이 투자를 해요. 그리고 그거 낳아가지고 키우는 육수가. 그러면 외국으로 도망갔던 사람 다 돌아와요 다시. 예. 그런 시대가 돼야 돼. 그동안에 우리 너무 그걸 안 했어요. 자, 11번 화염도토 찾으러 왔더니 화도 많고 토가 많아요. 화토가 너무 많아요. 이러면 아들이 없어. 잠깐만, 물이 없으면 생명이 안 자라. 물이 이글이글 그리고 토가 메마르면 아들이 없어. 그래서 그날 물어보러 왔어. 며느리가 아들 놓겠는가 보러 왔다. 봤더니 오조가 이렇게 떠버렸어. 태어나 힘들겠지. 교수님, 죄송하지만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이렇게 상대방이 부인이 물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아들을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같이 살지를 못한다. 아들과 함께 같이 살지를 그런 문제는 다음 문제야. 우리 요런 진도할 때 나가면서 그런 질문들은 이제 우리 사례할 때 있잖아요. 그래 하고 요 질문 좀 이따가 다 드릴게요. 예. 코가 습하고 금이 막혀도 아들이 없다. 수가 많아 목이 뜨게 되어도 아들이 없다. 쉽게 말하면 토가 습한데 토가 많은데 누가 막혔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오행이 있잖아요. 유통이 안 되면은 오행이 유통이 안 되면은 힘든다는 뜻이에요. 자, 내가 토일주인데 토 엄청 많은데 금이 사주에 없어. 있더라도 금이 파묻혀. 토 다 금매라고 해요. 그럼 태어나긴 태어나도 아기가 제대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기형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뭐 병치를 하거나 이런 게 된다. 수가 많은데 수가 너무 많아. 근데 목이
어떻게 돼요? 부모 뜨잖아요. 이걸 수다, 목부, 수다, 목부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자식이 제대로 생겨도 되더라. 금은 타고 수가 너무 많아서 금수가 너무 얼어도 안 됩니다. 얼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요체는 뭐냐면 조화로워야 된다. 조화로워야 좋다. 자, 20페이지 한 5분만 더 하고 예, 공략하겠습니다. 자, 십성가다 판단. 자, 십성가다. 이거는 진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늘 사주나 오행이나 도움되는데, 십성 중에서 어떤 게 많으면 이가 생산이 잘 안 되냐면, 인성이 많아요. 1번. 자, 20번은 1번, 인성이 중첩되거나, 여성에서 식시들을 극하면, 인성이 많으면 식시 극하지요? 이렇게 극하게 되면 자녀가 문제가 된다. 재성과 간성이 태양하거나 식상이 가득해도 자녀가 없다. 아주 오행이 중화되면 춥지도 덥지도 않으면 가로소의 임신이 잘 돼. 이건 집의 임신이 잘 되고 또 순조롭고 안정되면 재앙이 발생이 된다. 이게 재앙은 애가 죽는 거죠. 애가 죽는 거. 누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지나치게 춥고 습하거나 혹은 건조하여서 뜨겁다면 세 번 불임 또는 유산, 네 번째 유산, 4번 유산, 불임이나 유산을 한다. 특히 금수가 지나치게 탔거나 화토가 지나치게 뜨거운 경우가 그렇다. 그래서 딱 보았는데 보자마자 금수가 딱 많아. 냉하잖아요. 냉하면은 나무가 잘 안 자라. 이거는 생명입니다. 거꾸로 또 화토가 너무 많아도 나무가 뿌리를 못 내리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우리가 주로 보면 나무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줍니다. 나무를 가지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삼명통해라는 책에 보면 도화살이 있으면 임신하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예요. 뭐 참고하세요. 근데 그냥 도화살만 있어가 되는 게 아니라 도화살과 아까 말한 위에 있는 글자들 있잖아요. 예를 도화살이 뭐 예를 들어서 인성이라든지 도화살이 뭐 상관이라든지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 충격을 하다 충격 받는 이런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월지가 엄습하면 몸의 아랫부분이 월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성이 생리불순, 남성은 치질, 탈장을 잘한다. 그 남성이 예를 들어서 겨울철 태어났다. 그러면 그 남성 겨울철 태어난 사람이 치질과 탈장이 많다는 거죠. 여자가 겨울철에 태어났으면 아무래도 생리불순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월지가 도화가 되면은 월음이라 해가지고 월살이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이 월지가 도하면서 특히 만약에 하라든지 자도하라든지 그지 이렇게 되면 엄청하시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주의 공망 알죠? 공망 글자 빨리 하는 방법 맨 마지막에 정관을 대입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술해 안 남으면 공망이 됩니다. 정관을 깊어가지고 자, 시주에 공망이 있으면 불임을 한다. 그게 불임 공망이 있으면 시주가 자식이잖아요. 누구냐면 그 여성이지요. 여성 사주에 공망이 있으면 불임한다. 여성이 식상이 합하거나 충하면서 묘고. 식상이 합충돼가지고 묘에 들어가면 지장간이 뭐고 12운성에 묘고에 들면 끓인단 말은 이제 저 임신이 안 된단 말이죠. 8번이 뭐라고요? 8번이 8번 아직 육식상 식상 합하거나 충하면 묘고를 만나면서 끓인다. 그다음에 유하살은 멀리 떠내려가는 걸 말해요. 유하 흐를 유자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유하살은 남녀 모두 따라서 중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중풍 알죠? 중풍 9번 썼습니까? 그 다음에 남자는 타양에서 죽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아이고 그럼 진짜 중풍 걸리고 타양에서 죽는 게 아니고 확률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사주는 확률을 얘기해서요 상당기법 무조건 이 글자 나와 있어도
당신 남자 사형에 죽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좀 조심하시라고 해야 되겠네. 이건 우리 공부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말할 때에는 굉장히 언어를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유화사를 보면 일간이 갑일 때 유, 경일 때 진, 실 때 묘, 임일 때 해 이런 식으로 적어놨죠. 유화살이 있다는 걸 한번 참고해 주시고 참고로 계사일주가 경인일에 계사일주가 계를 볼 때 인해 계가 계사일주가 인해 자식을 떠나보낸다. 실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계사일주가 경인일에 자식을 떠나보냈다는 게 유화입니다. 유화. 이게 참고로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지지 1번 투합까지 하고 그럴게요. 투합은 예, 무정하다는 게 뭐가 투합이냐면 보십시오. 1번 무정하에 투합은 무정하에 원한이 된다 했는데 무토일주에 보면요. 무월주 무호 지지가 보면 오미 옆에도 오미잖아요. 그렇게 여기다 합이 있는 걸 투합이라 그래요. 투합이 있어서 사오미가 현재 보면 여러 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무토일주에 미토가 돼 있는 거는 기토 미토 그런 거 원래가 급제잖아요. 급제는 뭐를 보기도 하느냐 하면 이성을 보기도 합니다. 이성감. 내 형제들도 내가 만약에 무토의 여자면 남자를 하지만 내가 만약에 내 친구를 볼 때에 이성 친구를 만날 수도 있어. 그럼 무토를 해석할 때 귀토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렇게 이성 친구를 많이 사귄다는 뜻입니다. 여면을 사귄다. 여면을 사귀면 원한을 받겠나 안 받겠나? 받지. 당연히 원한 받지.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마치고 공양 와서 자주 불교 심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이 책에 답은 없네요. 안 나가는 잠깐만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경상